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항준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요즘 여러 가지 유행병으로 인해서 걱정들 많으시고 또 요즘 또 경기가 아주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지금 착잡하고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최근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기를 장 박사님 비타민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 한번 비타민C가 정말로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타민C로 암도 고친다고 그러고 뭐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비타민C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복용한 데 있어서 큰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오늘 제가 비타민C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자, 살아남기 위해서 왜 우리가 비타민C를 복용해야 되는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타민C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3개월 동안 비타민C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비타민C가 전혀 없는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생기죠. 여러분 스커비라는 병 아시죠? 그 괴혈병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그 스커비라는 병이 단순히 잇몸만 붓고 그런 병이 아니고 스커비에 걸린 사람이 이제 죽게 될 때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요. 감비대증에다 호흡부전증에다가 나중에 고열에다가 정신이 막 환각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죽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비타민C 부족으로 인간이 죽는 과정은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굉장히 무서운 과정인데, 그러면 왜 이 비타민C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죠. 내가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먹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내가 먹는 이 비타민C가 얼마나 중요한 거고 우리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를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C를 하루에 500mg을 거의 지난 2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은 것 같아요. 저는 비타민C를 꾸준히 먹거든요. 제가 왜 비타민C 먹냐고 혹시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답을 해드릴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도파민 때문에 먹어요. 비타민C는 도파민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보효소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다른 여러 가지 캐티콜라민의 농도가 떨어져서 심지어는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그 이유,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이유, 비타민C는 우리 몸에 특히 뇌에서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을 만들 때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종의 그 헬퍼, 그러니까 보조자, 이걸 이제 영어로 코팩터 혹은 코엔자임이라고 그래요.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000kilo 달톤 이하의 작은 유기 화물이거나 아니면은 메탈 이온입니다. 메탈 이온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마그네슘, 칼슘, 아니면 징크, 아연, 구리 이런 모든 미네랄들이 바로 여러 가지 그 효소가 작동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코팩터, 코엔자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C는 우리 뇌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도파민을 우리가 이해할 때 L-타이러신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시작을 해요. L-타이러신이 L-도파로 바뀌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비타민C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비타민C가 없으면 타이러신이 L-도파로 전환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L-도파가 도파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파민이 노에피네프린, 이 노에피네프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정신과에서는 이 노에피네프린이라고 도파민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욕을 주고 우울증을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도파민에서 노에피네프린으로 전환되는 이 스텝에도 반드시 이 비타민C가 있어야만 합니다. 비타민C가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도파민도 안 만들어지고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면 따라서 노에피네프린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정상적인 그 정신 생활을,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거는 인도에서 나온 어떤 논문인데 이거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봤어요. 이제 아까 여기서 도파민이 노에피네프린으로 전환되는 이제 그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도파민이 있죠. 이 도파민에다가 여기다 저 OH를 붙인 거죠. OH.
이걸 붙이기 위해서는 그 OH의 옥시전이 바로 산소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산소, O2가 있죠. 산소가 물이 되면서 아까 그 산소에 있는 그 옥시전 원자가 빠져나가서 아까 그 OH 그룹에 가서 붙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커퍼 1 플러스를 써요. 이게 구리죠. 1 플러스가 2 플러스로 산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노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반응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커퍼 2 플러스를 다시 커퍼 1 플러스로 환원시켜주는 항산화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아스콜빅 애시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스콜빅 애시드, 즉 비타민C가 전자를 한 개 제공해 줌으로써 커퍼 2 플러스가 커퍼 1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커퍼 1 플러스를 유지할 때 이 반응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비타민C가 부족하다면 노에피네프린이 안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집중을 못하게 되겠죠. 많은 분들 요즘 ADHD라고 그 어린아이들 집중 못하는 그런 병 있죠. 예, 그런 아이들도 보면 머리에서 이런 노에피네프린,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우울증 환자들 보니까는 우울증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이렇게 비타민C 혈중 농도가 낮다는 또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를 우리가 건강한 안정된 수준의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건전한 정신 환경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바로 제가 비타민C를 매일 먹는 이유입니다. 저는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삶의 의욕을 주고 각종 창의성을 주기 때문에 저는 절대 도파민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500mg의 비타민C를 먹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장 박사, 왜 1000mg은 아니고 왜 2000은 아니고 왜 당신은 500을 먹냐? 뭐 500을 먹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오늘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고 나면은 비타민C에 관한 많은 환상이 깨지게 될 겁니다. 완전히 팩트에 바탕을 둔 정말 비타민C를 어느 정도가 가장 우리에게 합리적인 효과적인 도주고 어느 그 이상은 필요가 없는 도주인지를 오늘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 관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양리학적 데이터를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C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 생존에 중요한지 한번 이유를 찾아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머리에서, 뇌에서 그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 만드는데 이 비타민C가 꼭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거 설명해 드렸고 다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환자일까요? 스커비예요, 스커비. 스커비가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괴혈병이라고 그러나요? 왜 그 선원들이 오랫동안 힘만 나는 과일을 못 먹고 세 달 동안 배에 있다 보면은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잇몸이 붓게 돼요. 잇몸에서 피가 나오게 되고 이 병은 1700년대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거죠. 영국의 해군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제임스 린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선원들한테 힘만 나는 과일을 주니까 이 병이 예방되더라 하는 걸 그래서 이제 그때 비타민C가 부족이 바로 이 병을 일으킨다는 게 알려진 거죠. 그럼 왜 이 비타민C가 부족하면 왜 이 병이 오느냐, 왜 스커비가 오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콜라겐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몸에서 세포 바깥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얼굴을 갖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고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뻑뻑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그 인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콜라겐이에요. 그걸 보고 extracellular matrix라고 그러거든요. 즉 세포 바깥에 있는 어떤 매트릭스인데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이요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프롤린하고 라이신이에요. 이 두 가지 아미노산에다 OH 그룹을 붙여줘야 돼요. 이때 이 효소가 이 OH 그룹을 붙이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또 코엔자임으로 작용해요. 코엔자임이 뭐죠? 어떤 효소가 제대로 된 작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걸 도와주는 조그마한 그 유기 분자를 이제 우리가 코엔자임이라고 그래요. 비타민C가 여기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은 여기 콜라겐 알파 이 콜라겐 요 파이버들이 요 세 가닥이 모여가지고 이걸 트리플 힐릭스라고 그러거든요. 요걸 만드는데 이 힐릭스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따라서 그러한 사람의 결합 조직은 약해서 쉽게 터진다는 거죠.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게 된 게 뭐죠? 바로 혈관이죠. 혈관에 있는 혈관벽에 있는 콜라겐이 약해져서 이러한 트리플 힐릭스가 잘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혈관이 자꾸 터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재밌는 건데 이게 잇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스커비에 걸린 아이의 혓바닥이 이렇게 되죠. 혓바닥을 가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빨간 반점 보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비타민C 부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평소에 비타민C 안 먹는 분들 오늘 혓바닥부터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평소에 잇몸 출혈이 많고 혓바닥이 이렇게 보인다. 아마 그 사람은 비타민C 부족일 가능성이 있어요. 비타민C의 화학적 구조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 또 화학적인 얘기를 하느냐?
비타민 C가 몸에 좋다 이런 얘기 많지만 정작 비타민 C가 어떻게 항산화제로 작용하는지 그거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비타민 C에 대한 좀 화학적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영어로 ascorbic acid라고 그러죠. 애시드가 뭐예요? 산이죠. 산이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프로톤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아스코베이트가 되고 H+가 나와요. 강산일수록 이제 H+를 많이 방출하는 건데 이 ascorbic acid, 비타민 C는요, 아주 산 중에서 약한 산이에요. 굉장히 약해요. 예, 식초보다 더 약한 산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스텝이 ascorbic acid가 ascorbate가 돼요. 그래서 프로톤을 방출하고, 그럼 ascorbate에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가 있죠. 이것이 이제 전자를 갖고 있는 이제 그 산소죠. 여기서 전자 두 개를 방출하면서 이게 디하이드로 아스코르빅 애시드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 비타민 C가 산화가 된 거예요. 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여기 전자 두 개를 내놓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산화된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고 자신은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보고 항산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 비타민 C 화학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하이드록실 수산화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물에 잘 녹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알코올이 왜 물에 잘 녹아? 알코올은 바로 OH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C는 무려 이게 4개나 있어. 하나, 둘, 셋, 넷. 예. 그러니까 벌써 딱 구조만 봐도 아, 이거는 먹으면은 우리 몸에 흡수도 잘 되고 금방 오줌으로 배설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OH 그룹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그룹이 이 프로톤을 방출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비타민 C의 항산화력, 그걸 어떤 장군이 찬 칼이라고 할 때 그 칼이 어디에 있을까? 이 비타민 C의 항산화력을 그 비밀이 A, B, C, D 이 네 가지 하이드록실 그룹 중에서 어떤 하이드록실 그룹이 바로 이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하이드록실 그룹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아니면 D일까요? 자, 오늘 그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에서 프로톤이 하나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여기 O-가 되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음이온이 있잖아요. 음이온이 어디 산소에 지금 머물고 있죠. 이 음이온을 갖다 다른 데로 보내고 싶어도 여기 지금 머물고 있잖아. 예. 자, 화학에서는요. 어떤 차지, 그게 플러스건 뭐 마이너스건 간에 그게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봐요. 그것을 갖다 자꾸 이렇게 돌려야 돼. 그걸 디로컬라이즈라고 그래요. 그럴 때 그 화학 구조가 안정되거든요. B도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갔다. 이거 보세요. 얘는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음이온을 어디로 보낼 데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음 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D는 어떨까? 여기 있는 프로톤을 제거했어. 그럼 여기가 O-가 되죠? 예.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전하를 이렇게 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음이온이지만 벌써 가능한 구조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C를 보세요. 이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그 프로톤을 제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유기화학 시간에서 말하는 이제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음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또 이리도 이동할 수 있어서 자그마치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 군데. 근데 얘는 두 군데밖에 없죠.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 기숙사에서 사는데 여러분 룸메이트가 완전 사이코야. 얘가 아주 완전 미친 애야. 내가 얘랑 7일 동안 있으면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학교에다 항의를 했더니 학교에서 해결책을 마련했어. 그래, 너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이틀은 너 걔하고 있고 다른 이틀은 옆방으로 내가 걔 보낼게. 그리고 또 다른 이틀은 또 옆방으로 보내고 그렇게 얘를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이코랑 일주일 동안 있는 것보다 딱 이틀만 있는 게 낫죠. 그러면 이게 안정된다는 거지. 왜? 얘를 자꾸 돌리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예. 그런 원리가 바로 이게 디로컬라이즈. 이게 화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차지, 그러니까 어떤 이온, 어떤 그 전하가 발생했을 때 그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간에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 된다는 거지. 이 비타민 C에서 제일 중요한 하이드록실 그룹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바로 C 위치에 있는 OH 그룹입니다. 여기 N아이온이 되면서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쉽게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될 때 그 자신이 불안정해진 걸 그 주위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훌륭한 항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에스콜빅 애시드가 에스코베이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까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어떤 산화된 어떤 분자를 살리기 위해서 환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전자를 하나 제공해주고 자신은 프리 라디칼이 돼요.
근데 이 프리 라디칼이 됐어도 얘는 아까 얘기한 이걸 돌릴 수 있는 방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프리 라디칼이에요. 이것도 활성산소지만 비타민 C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냐? 얘를 갖다 딴 방으로 돌려버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비타민 C의 위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비타민 C가 산화가 됐잖아요. 그럼 산화된 비타민 C를 어떻게 되죠? 다시 본래 아스콜빅 애시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효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모노 디하이드로 에스코베이 리덕테이즈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C를 재활용해요. 비타민 C가 전자를 한 개 내주고 자신도 이제 활성산소가 됐다. 그러면 이 효소가 다시 이 비타민 C를 본래 그 아스콜빅 애시드로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타민 C를 계속 몸에서 리사이클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다 좋은 걸까요? 우리 몸에서 이거를 이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타민 C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가 않으면은 아주 해로운 물질이 쌓이게 돼요. 이 디하이드로 아스코베트가 몸에 많이 축적이 되고 이거를 다시 리사이클링을 못 해주게 될 때에는 이게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비타민 C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공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이용해서 비타민 C로 뭐 암도 치료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가 되는 이유를 제가 화학적인 그 이유를 그 원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비타민 C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은 거, 과연 비타민 C 먹으면 감기가 예방이 되는가? 많은 분들이 요즘 비타민 C 먹는데 바이러스 질환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비타민 C를 먹으면 내가 그 안 먹은 사람보다 병의 기간이 짧아진다든가 아니면 병의 증세가 더 경감되는 그런 게 과연 사실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